안녕하세요. 지니의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오늘은 전쟁의 총성과는 달리 또 다른 전쟁이라 불리던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총칼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 빈 지갑이었고 무너진 경제였으며 내일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다음 날이면 짐을 싸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정리해고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들리던 시절이었지요. 서울의 한 가정. 아버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매일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던 아버지는 IMF가 터지자마자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습니다.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데 애들은 학원도 다녀야 하는데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부인과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새벽마다 담배를 붙들고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살림을 이어가기 위해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겨울 새벽 손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김치를 담그고 장조림을 하고 손수 반찬을 담아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좀 팔릴까? 시장 한켠에서 웅크린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줍게 말을 건네던 어머니. 그 모습은 강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제까지 번듯한 직장인이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택시 운전대를 잡거나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는 모습. 아이들은 학원 대신 도서관으로 몰려가고 집집마다 불 꺼진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 차가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얼려버렸지요. 하지만 절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자 수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내놓았습니다. 결혼 반지, 돌 반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금부치. 이걸로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서로의 사연이 담긴 금을 내놓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묘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시 서울의 그 가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버지는 해고 이후 몇 달 동안 숱한 면접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IMF라는 세 글자 앞에서 그의 경력은 무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네요. 냉정한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더 이상 면접을 보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낡은 트럭을 하나 빌려와 채소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하다고? 아니다. 이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인데. 정장을 벗어던지고 무거운 상자를 들며 흘린 땀방울은 누구보다도 값진 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자. IMF 시절에 아이들은 놀러 다니는 대신 도서관을 지켰고 용돈 대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1999년이 되어 한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버텨낸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번듯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친구 여러분, IMF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무너뜨린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작은 희생을 나누고 서로를 믿고 지탱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IMF 시절을 살아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 시대를 직접 겪으신 분들에게는 아픈 기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지니의 이야기 보따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절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건 결국 서로를 향한 믿음과 희망 아닐까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